힘들어. 드디어 다 했네. 맨유 vs 토트넘. 최근에 이 두 팀이 라이벌로 묶이면서 사실 뭐 3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맨유가 토트넘을 잘 잡는 팀이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지면서 최근에 엄청나게 라이벌로 묶이고 있잖아요, 두 팀이. 그래가지고 약간 맨유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과몰입이 많이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은데, 유로파의 복수 아모림이 제발 해줄 수 있길 희망하면서 토트넘 맨유 프리뷰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자, 토트넘 대 맨유 11월 8일 진짜 완벽한 황금 시간대죠. 이게 진짜 아시아권 노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주는 건지, 토요일 오후 9시 반 딱 집에서 치맥하면서 축구 보기 좋은 시간. 진짜 둘 중에 지는 팀은 좆되는 거야, 진짜로. 맨유가 좆되나 토트넘이 좆되나 둘 중에 하나는 큰일 납니다. 리그 랭킹 현재 6등 8등이긴 하지만 득실차 때문에 이렇게 리그 랭킹이 갈리는 거고, 승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상대 전적, 이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토트넘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맨유가 우세했었는데 최근 3년간 전적이 처참하긴 합니다. 호날두 선수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막 해트트릭 하고 그러면서 토트넘을 잘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포스텍이 토트넘 부임한 이후에 맨유가 토트넘 상대로 승리가 한 번도 없어요. 이때부터죠. 23-24 시즌부터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패배, 무승부, 패배. 심지어 한 경기 이전까지로 보면 7경기 0승 2무 5패입니다. 진짜 최근에 2023년부터 해서 심각하긴 하죠, 전적이. 그래서 최근 7경기에서 승리가 단 한 번도 없는 것 뿐만 아니라 2무 5패를 당하고 있는 최근 토트넘 대 맨유 전적 상황이고요. 사실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는 이겼어야지 모리마. 이거는 그래도 아모림이 확실히 이를 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맨유 팬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 아모림이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이때 패배로 맨유 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거의 이때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축구 얘기 밖에서 입도 방금 못했어, 나는. 진짜로. 진짜 나쁜 생각 먹을 뻔했다니까, 이때 이후로.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들던 맨유 팬들 뿐만 아니라 아모림도 진짜 말도 안 되게 화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를 아득바득 갈고 있을 겁니다, 아모림. 어쨌건 그래서 역대 상대 전적은 최근 전적으로만 보면 맨유가 많이 밀린다는 거. 최근 7경기에서 무승, 그리고 현재 리그 기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률, 승점이 똑같은 상황이죠. 최근 5경기 결과 토트넘이 챔스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약간 분위기 반등을 시키긴 했어요. 기존에 2연패 당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토트넘 이번 챔스에서 대승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 성공을 했고, 맨유는 일단 4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3승 1무. 노팅엄전 무승부가 약간 아깝긴 해도 승점 1점 따오고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진 상황도 아니고 일단 4경기 무패라서 맨유 분위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부상자, 와, 이거 보면 대충 뭐 맨유 먼저 말씀드리면 리산마도 1군 훈련 복귀는 했습니다. 그리고 리산마가 실제로 아모림에게 본인 경기 뛰고 싶다, 그 정도 핏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었고요. 근데 아모림은 원래 부상자 최대한 아껴주는 스타일의 감독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리산마 명단에도 안 넣고 계속 제외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복귀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갑자기 뭐 토트넘전 경기에 교체 명단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만 선발로는 당연히 빡세겠죠.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경기 감각이 없는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토트넘 부상 상황인데, 아니 이 정도 부상자 가지고 있는 토트넘인데 심지어 쿠드스도 최근에 잔부상이 좀 있었어서 이번 경기 선발로 출전할지 안 할지도 불확실해요. 쿠드스도 물론 챔스, 토트넘, 코펜하겐전 할 때 휴식을 주면서 어느 정도 부상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했긴 했는데 무조건 선발로 나올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교체 명단까지는 들어올 거고 선발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상 상황이고. 결장 커피셜, 아이고 이거 보니까 참 포스텍이 팀을 얼마나 망쳐놓고 갔는지가 새삼 느껴지는. 우리가 딱 테나우 때 이랬잖아. 진짜 감독이 부상자 관리를 하는 그런 어빌리티가 있긴 있나봐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뭐 훈련간의 부상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훈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그렇고 감독이 부상 관리하는 능력이 확실히 존재하긴 하나봐. 일단 토트넘 클루센 메디슨은 계속해서 이번 시즌 부상이었고,
베리발 최근에 부상 끊었고 그레이도 최근에 부상 끊었고 솔랑케도 못 나오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주축으로 치자면 뭐 클루센, 메디슨, 솔랑케 없는 토트넘인데 심지어 베리발까지도 어떻게 보면 없는 토트넘인데 이 경기는 맨유가 그래도 우세하게 가져가야겠죠. 아무리 최근 성적이 안 좋다고 해도 아모림이 이 경기를 지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프레셔를 받게 되지 않을까. 토트넘이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리고 맨유의 예상 라인업 이것도 뭐 항상 비슷비슷하죠. 은베모는 아마 고정일 것 같고 쿠냐가 톱으로 가게 된다면 왼쪽에 마운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쿠냐 대신 그대로 마운트 나오고 셰시코 톱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마운트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뎁스고 달롯 이것도 도르구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요즘에 계속 달롯 선발 쓰는 거 보니까 웬만하면 달롯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토트넘이 쿠드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맨유 기준으로 왼쪽 윙백하고 매치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르구를 놓게 된다면 뭐 수비적인 리스크도 있을 거고 도르구보단 달롯이 수비적으로는 나으니까. 근데 쿠드스를 상대하게 된다면 달롯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또 이제 뭐 센터백이랑 골키퍼 해당 라인은 거의 굳건하게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토트넘 이번에는 그래도 공을 들여서 써가지고 딱히 팬분들의 반발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저도 어쨌건 토트넘의 예상 선발 라인업이고요. 톱은 아마 무하니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요즘에 폼이 점점 올라와서 그리고 왼쪽 오도베르 그리고 가운데 사르를 넣어놨는데 일단 근데 시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챔스 토트넘 코펜하겐전에서 시몬스가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줘서 오도베르 대신 시몬스가 나올 수도 있고 사르 대신에 시몬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쿠두스가 만약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면 존슨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존슨도 챔스에서 레드카드를 먹은 거라서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엔 적용이 안 되고요.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프리미어리그랑 그리고 FA컵, 리그컵 이렇게 3개 대회는 레드카드를 공유합니다. 자국 국내 대회다 보니까 리그 그리고 잉글랜드 컵 경기들 이렇게는 레드카드를 공유하는데 유럽대항전, 챔스나 유로파 같은 그런 대회에서 레드카드를 먹게 돼도 잉글랜드 자국 내에서 하는 대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포로는 포 물음표가 아니라요. 네, 포로 선수고요. 왼쪽 우독이 오른쪽 포로도 빡이고 이젠 반더벤 로메로도 최근에 부상 복귀해서 아마 선발로 나올 거고 벤탕 팔리냐 여기도 사실 뎁스가 이게 그레이도 없고 베리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물론 뭐 사르가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긴 하지만 원래 프랭크가 프리미어리그 팀 상대할 때 베스트 라인업으로는 항상 벤탕 팔리냐를 들고 나왔어서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비카리오 요즘 너무 무서워 진짜. 갑자기 얘가 한 몇 주 전이었나? 챔스 모나코전부터 폼이 말도 안 돼가지고 저는 이번 경기 개인적으로 비카리오를 과연 맨유가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토트넘 후보 명단에 히샬리송 있고 스펜스 있고 단소 있고 딱 그 정도? 토트넘이 진짜 심각해요. 여기 적은 라인업에서 선수들 뺀다고 치면 토트넘 후보 명단에 있는 게 단소, 스펜스, 히샬리송, 시몬스 4명이 끝입니다. 뭐 당연히 뭐 유스, 스칼렛 이런 애들 있긴 한데 1군으로 쓸만한 선수가 그 4명이 끝이에요. 토트넘이. 심지어 단소는 센터백이니까 사실 교체 명단으로 쓰기는 뭐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떼고 본다고 치면 필드 플레이어가 3명이야. 교체할 만한 선수가. 텔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텔을 말 안 했네. 약간 없는 선수 취급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일단 토트넘의 뎁스가 많이 얇은 상태고 부상자 이슈가 꽤 큰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게 진짜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확실히 최근 맞대결 전적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승리 확률이다 보니까 최근에 맨유가 토트넘한테 말도 안 되게 따였구나, 존나 먹혔구나, 이게 좀 도드라지는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럴만도 해. 최근 7경기에서 0승 2무 5패인데 당연히 이럴만하지. 그리고 또 이번 경기 관련해서 아모림 컨퍼런스 진행한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뭐 중요한 것들 몇 개 보면 지금처럼 많은 실점에 고통받으면 안 되며 반드시 수비를 개선해야 한다. 이거는 뭐 제가 지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사실이라서 우측 상단에 뜨나? 좌측 상단에 뜨나? 우측인가 좌측인가 여기 상단에 해당 영상 띄울 텐데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뭐 대충만 말씀드리면 이게 실점 봤을 때 16실점이잖아요. 16등 리즈 유나이티드 실점이랑 실점 개수 하나 차이입니다. 실점이 거의 지금 하위권, 완전 하위권 실점하고 비슷해요. 맨유 실점이. 뿐만 아니라 지표로 본다고 해도 이게 기대 실점 지표거든요. 현재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들 10경기 했을 때 각 팀별 기대 실점 순위 지표인데 자 맨유가 어딨니? 어이구 기대 실점 봤을 때 리그 내에서 20팀 중에 18등. 참 10경기에서 기대 실점이 대충 16점이니까 한 경기당 1.6골 정도.
무조건 실점을 할 위기를 겪는다는 거겠죠. 근데 아모림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뭐 개선점들, 문제점들 확실히 고쳐야 된다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변화하는 아모림. 지난 경기 노팅엄전 우리는 박스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 박스 밖에서도 상대가 압박 없이 크로스 프리하게 올릴 수 있게 허용. 우리는 이번 주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듬었다. 변화하는 아모림. 과연 이게 말로만 하는 이야기일지 아니면 아모림이 확실하게 팀의 문제점하고 상황들 분석해서 완벽하게 고쳐놨을지 이번 토트넘전에서 볼 수 있겠죠. 아모림이 각성해서 이런 문제점들 고쳐놨는지 아니면 본인 대가리 속에서만 고쳐야지 하면서 결국 팀에 체화를 못 시켰는지 이번 경기에서 봐야겠지. 그래서 진짜 이번 토트넘전은 사실 프리미어리그 19개 팀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이기고 싶은 팀이 토트넘이에요. 그리고 졌을 때 가장 화나는 팀이 토트넘인 것 같아. 이게 예를 들면 리버풀, 뭐 맨시티 이런 팀들한테 저도 I don't care, 아니 어차피 질 경기였는데 별 신경이 안 쓰이는데, 토트넘전은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겸상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전 생각하는데, 와 최근에 3년 동안 너무 많이 따이면서 뇌가 비벼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토트넘만큼은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모림 이번 경기 뭐 과정 이딴 거 신경도 안 쓸게. 제발 결과만, 제발 후약승으로 이기더라도 뭐 0대1로 이기던 1대2로 이기던 3대4로 이기던 뭐 과정 신경도 안 써. 제발 결과만, 제발 진짜 제발. 아니 유로파 복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후로 진짜 진짜 유튜브 접을 뻔했는데. 유럽 대항전 아모림이 처참했던 그때 상황을 복귀하면서 이번 경기 확실하게 준비해서 토트넘 좀 이겨보자. 3년 만에 제발 모림이 형. 이번 경기 이기면 노팅엄전 무승부해서 막 아쉽다 이런 거 싹 다 날라가. 그냥 다 면죄부. 이번 경기만 이겨줘 제발, 제발 진짜.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